전남 콘텐츠 코리아 랩과 코믹스 VR이 함께하는 멘토 특강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래 기다려주셨습니다. 이 시간대 오후 2시에 이렇게 모여서 들어주실 수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온라인 강의라는 특별한 상황 때문에 가능한 셈이지요. 저는 웹툰 닥터 프로스트를 그리고 있는 10년째 그리고 있는 웹툰 작가 이종범이라고 합니다. 이 특강은요, 전남 콘텐츠 코리아 랩과 코믹스 VR이 함께 자리를 만들어주신 덕분에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특강 자리로 만날 수 있게 됐고요. 평소에 여기저기에서 저의 작법서라거나 저의 유튜브 라이브 같은 걸 보시는 분들에게는 되게 익숙한 화면일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께는 사실은 되게 반가운 만남일 것 같아요. 채팅창에 고만님, 연무님, 하늘문어님, 윤가원 PD님, 달트님 다 반갑습니다. 이게 되게 재미있는 현상인 것 같아요. 예전에 작가님들이 마감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저렇게 독자분들을 만날 기회가 거의 없었는데 어떻게 보면 전 지구적인 빙하기죠, 그죠? 이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인들이 다 방 안에만 있으면서 이런 종류의 신기한 경험도 같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 제가 웹툰 작가로서 여기저기에서 말하고 다니는 것은 보통은 업계에 대한 정보들, 지망생들이 보통 알고 싶어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많이 공유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강이다 보니까 조금 더 직접 준비하고 계신 분들께 도움될 만한 얘기들을 말씀드릴 것 같아요. 현재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보고 계시는 분들 외에도 나중에 다시 보기가 가능하니까요. 사실 뭐 생방을 누가 본방사수합니까, 그죠? 대부분 다시 보기죠. 여기 와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멘토 특강에서 제가 여러분하고 공유를 하고 싶었던 얘기는 사실은 작법서를 출간했던 작가로서 말하기는 약간 애매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작법이라는 것을 굉장히 믿고 있고 많은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작법서를 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작법 강의, 작법 이론 이런 것들이 모든 사람에게 만능이 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얘기하려고 이 강연을 준비한 것도 있거든요. 여기 와 계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 영상을 보실 분들 중에는 구체적으로 웹툰 작가 혹은 웹소설 작가를 꿈꾸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작법이라는 것은 직접 그걸 창작하려는 사람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보세요. 담당자, PD들, 뭐 그런 분들, 교수들, 학자들도 다 같이 보는 게 바로 작법이라는 건데 이 작법을 둘러싸고 있는 굉장히 다양한 입장들, 태도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은 사실은 그 두 가지 상반된 태도에 대한 얘기를 모두 다 아우르는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작법서라는 것을 볼 때 영화 쪽 드라마 작가, 웹소설, 웹툰 가리지 않고 창작을 하려는 분들은 보통은 교본이나 교재 혹은 작법서들을 굉장히 많이 보십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또 동시에 늘 듣게 되는 얘기가 작법은 이론일 뿐이지 실제로 작법서를 보고 만화를 그릴 수는 없다 같은 얘기도 많이 합니다. 과연 둘 중에 뭐가 맞을까요? 불안하기 때문에 작법서를 많이들 보시는데 한편으로 그런 얘기를 듣고 있으면 이게 과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맞는 건가? 라는 종류의 고민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오늘은 그거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나서 질문 답변 시간을 가질 텐데 제가 여러분과 공유하는 내용과 관련된 질문 답변이 아니어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웹툰 작가와 직접 소통을 할 기회가 되면 사실 되게 궁금하고 물어보고 싶은 게 많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직접 물어보실 수 있는 기회가 뒤쪽에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작법, 스토리텔링 작법, 창작 작법 이런 이론이나 모델들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뭐 그러니까 작법을 바탕으로 책도 내고 강의도 하고 있는 거겠죠. 그런데 이 작법서를 탐독하는, 애정하는 탐독가로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기준이 있어요. 이 기준이 사실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많이들 모르는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부분을 간과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작법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거나 좀 믿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작법서라거나 각종 교재 이론서들을 볼 때 거기에 나온 정보들, 뭐 이러이러한 것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이런 정보들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하지 않으면 사실 그 정보들은 대부분 죽은 정보가 됩니다. 제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정말 다양한 종류의 작법 강의와 작법서를 접하면서 반복적으로 깨닫는 것들이에요.
그 한 가지 질문이 뭘까요? 그건 바로 왜 그럴까에 대한 질문입니다. 작법서를 보면 수많은 원칙들이 나와요. 그 원칙들 중에 오늘 예시를 하나 가지고 설명을 드릴 테지만 그 예시를 보통 접하게 되면 대부분의 지망생분들이나 전공생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거 굉장히 열심히 외워요. 맞아. 캐릭터는 갈등이 중요하다고 했어. 뭐 이런 종류의 맹신이라고도 할 수 있는, 확신이라고도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의지를 한다거나 할 수도 있겠죠. 그런 태도를 많이 갖게 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라는 방식으로 그 정보를 받아들이는 분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적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오늘은 그 대표적인 예를 한 가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가장 많이 나오는 작법서의 단골 문장이 하나 있죠. 작법서를 좀 보신 분들, 작법 강의를 좀 들어보신 분들은 아마 익숙하실 겁니다. 네, 계속해서 라이브에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군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한 가지 작법적인 문장 이런 게 있습니다. 주인공에게는 욕망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욕망은 선명할수록 좋다. 네, 이런 말이 나와요. 작법 공부 좀 하신 분들은 굉장히 친숙하지 않습니까? 이 문장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것 같죠? 그리고 대부분의 지망생들이나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 사실에 대해서 별로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속으로 외우거나 창작을 하자 떠올리죠. 내 주인공은 욕망이 있어야 돼. 하지만 만약에 어떤 분이 독학을 되게 잘 하시거나 경험이 많으시다면 아마 이렇게 반응하실 거예요. 정말? 왜 주인공한테 욕망이 있어야 되지? 100명의 사람이 그 책을 봤을 때 한 90명 정도, 99명 정도는 당연히 필요하지. 주인공에게 욕망이 없으면 재미가 없지. 이렇게 그냥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바로 나는 굳이 이 문장에 대해서 의문을 표하지 않더라도 이 문장이 맞다는 걸 알고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즉 자신은 그 문장을 이해하고 있다고 느끼는 거죠. 하지만 그게 왜 당연하지? 라고 스스로에게 되게 집요하게 물어보는 자세가 사실은 만화나 웹소설이나 모든 창작, 이야기 창작 등을 공부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필요한 질문입니다. 이게 왜 당연하지? 이게 이제 작법 공부파, 독학파들에게 핵심적인 태도예요. 전제를 하나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할 것 같은데 사실은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모든 종류의 지망생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도 익히 아시겠지만 10명의 작가가 모이면 10명의 스타일이 있죠. 그냥 감각으로 경험으로 밀어붙이는 유형의 지망생분들 같은 경우는 이 얘기에 정확히 들어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공유할 얘기는 하나의 예시일 뿐이고 거의 모든 창작이론, 작법, 거의 모든 영역의 창작에 적용되는 원칙이라고 생각하지만 한 가지 그 작가의 성향이나 어떤 스타일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도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주인공에게 욕망이 있어야 돼. 그리고 그 욕망은 좀 선명할수록 좋아라고 작법가들이 얘기할 때 독학을 많이 하고 잘하시는 분들은 한 가지 질문을 하세요. 정말로 왜 주인공이 욕망이 있어야 되지? 얼핏 생각하면 맞는 것도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만화, 웹툰, 영화, 드라마, 소설들을 보면 대부분 매력적인 주인공들은 욕망이 있고 그 욕망에 되게 뚜렷한 걸 알 수 있죠. 조명 왜 이러죠? 잠깐. 괜찮으시죠, 여러분? 욕망이 당연히 필요하지. 내가 재밌게 본 모든 이야기의 주인공들은 욕망이 있는 걸 이렇게 경험적으로, 귀납적으로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정말로 작법 공부에서 효과를 많이 보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방금 말씀드렸던 질문을 합니다. 주인공 왜 욕망이 있어야 돼? 자, 오늘은 그 얘기를 할 겁니다. 제가 이제 저 스스로에게 되게 집요하게 그 작법서의 한 줄, 주인공에게 욕망이 있어야 된다라는 한 줄을 열심히 집요하게 공략하면서 스스로에게 물어봤던 경험을 예로 들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조금 다양한 문장들에 응용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타미부 작가님께서 오셨군요. 네, 굉장히 유명 작가님이시죠. 한국 개그 만화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타미부 작가님께서 욕망, 꿈, 목표 같은 말인가요? 그것도 되게 중요한 방식이죠. 작법서가 어떤 문장을 얘기했는데 내가 내 나름대로 다양하게 정의를 내려보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좀 되게 좋은 방법 같거든요. 욕망? 그 말을 꿈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 혹은 주인공의 목표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 이거 되게 중요한 방식인 것 같아요. 홍 작가님 감사합니다.
주인공의 원리, 주인공의 원칙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걸 쭉 따라가다 보면 작법서에서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해상도가 높은 방식으로 이해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이 겪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와 계신 분들 고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직접 데뷔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지망생 분들도 계실 텐데, 아니면 이미 작가가 돼서 작업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요.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인공을 어떻게 만들까요? 네. 여러분들이 도전 만화에 올릴 만화의 주인공 어떻게 만듭니까? 연재 중인 작가님들은 차기작에 등장할 주인공 어떻게 창작을 하죠? 사실 어떤 사람에게 물어보면 의외로 답을 못해요. 주인공 어떻게 만드세요라고 하면 일단 눈 색깔을 빨간색으로 하고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좀 멋있게 그리면 주인공일까요? 주인공형 얼굴로 그리면 주인공이 될까요?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 같지만 은근히 이렇게 대놓고 정면으로 물어보면 답하기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500년 천마대전 사이 때 뭐 천족과 마족의 사이에서 태어난 호녀라 뭐 이런 설정이 들어가면 주인공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앞머리가 눈썹 사이로 지나가면 거의 주인공이죠, 그죠? 이거는 국룰입니다, 여러분. 이건 약속된 거죠. 아니면 웹툰 작가들이 좀 인상적으로 연출하면 주인공일까요? 등장할 때부터 전신샷을 그려서. 그러니까 많은 독자분들이, 작가도 마찬가지지만 특정한 만화나 애니메이션, 영화, 드라마를 처음 볼 때 사실은 제일 먼저 주인공을 찾습니다. 이 중에 누가 주인공인지를 자기도 모르게 열심히 눈으로 쫓아요. 누가 등장했을 때 이 사람이 과연 주인공인가? 라는 의심을 조금 하면서 봅니다. 그 중에 뭐 엑스트라의 경우도 있고요, 그죠? 아니면 오프닝 시퀀스를 위해서 잠시 후에 살해당할 어떤 피해자일 수도 있고, 다양하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주인공을 열심히 찾고 있다는 것을 잘 몰라요. 그 이유는 작가들이 보통 바로 알아볼 수 있게 연출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뭐 주인공처럼 생긴 사람으로 그렸기 때문이건, 연출적으로 주인공같이 등장을 시켰기 때문이건,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이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 집중하시면 됩니다. 라고 연출을 해줍니다. 즉 작가가 도와준다는 거죠. 주인공이 누군지 찾을 수 있도록. 그때 이제 되게 다양한 방식들을 활용하죠. 뭐 아까 얘기했던 외모의 디자인 같은 것도 있고, 그죠? 그리고 연출적인 방식을 쓸 수도 있고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 누가 봐도 주인공처럼 생긴 사람이 등장했다고 칠게요. 너무 잘생겼고 연출 장면도 인상적으로 연출이 됐고요.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주인공이야. 뭐 과거에 상처도 있던 것 같고, 뭔가 뒷얘기도 많을 것 같고, 우수에 젖은 눈빛으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잠시 후에 이 사람은 누가 봐도 엑스트라다, 이 사람은 한 2, 3화 안에 죽겠다, 이렇게 디자인된 어떤 캐릭터가 등장한다고 칩시다. 대부분의 독자분들은 당연히 처음 나왔던 사람을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 나왔던 사람들을 엑스트라라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이 스토리텔링의 원칙이라거나 작법에 대해서 깊게 이해하고 있는 분들은요, 그런 작가분들은 놀라운 일을 벌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등장한 사람이 엑스트라고, 두 번째로 등장한 정말 엑스트라 같이 생긴 어떤 사람이 주인공이라고 믿게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되게 신기하지 않나요?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엑스트라 같이 나왔는데 이 사람이 주인공이라고 자기도 모르게 믿게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작가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게 너무나 신기하고 놀라워서 그 문제에 대해 참 몇 년 동안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다. 과연 어떤 요소가 어떤 인물을 주인공으로 만드는 걸까요? 주인공이라는 캐릭터가 갖고 있어야 될 아주 중요한 핵심이 뭐가 하나 있다면 그 엑스트라 같이 등장한 인물에게 그게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지금 많은 독자분들, 채팅창에 계신 분들도 여러 번 경험해도 그건 참 놀라운 기술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놀라운 기술 맞습니다. 제가 그 비밀을 알기 위해서 되게 오래전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작법에 대해 고민했던 경험을 여러분하고 좀 공유를 해보고 싶었어요. 제가 작법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한 12년에서 13년 정도 전부터입니다. 그 전까지는 저도 마찬가지로 재미있는 만화 보고 그냥 무작정 만화를 따라 그리고 작법이라는 것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
나한테 도움이 될까 의심도 많이 했고요. 딱히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만화가가 되고 싶어서 이런저런 작업서도 보고 강의도 들으러 다니면서 제가 궁금해하던 것들에 대해 좀 집중적으로 고민해 보기 시작했어요. 대략 10년 남짓한 시간 동안. 근데 정말 많은 책들을 읽어보고 어지간한 강의들을 돌아다녀 봤는데도 그 당시는 지금처럼 유튜브가 그렇게 발전이 안 됐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막 검색하면 다 나오는 영상 강의 같은 게 없었거든요. 그 말은 뭐냐? 제가 다 쫓아다녔다는 얘기예요. 무슨 드라마 작가, 방송 작가 아카데미 강연 있으면 가보고, 영화 시나리오 아카데미에서 뭐 특강 있으면 가보고, 그런 식으로 막 다니면서 참 많은 걸 배웠습니다. 많은 걸 배웠는데 너무 알고 싶었던 어떤 한 가지에 대해서는 그 어떤 강의에서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 대표적인 게 저는 굉장히 재미있는 만화를 그리고 싶었는데 재미가 도대체 뭔지를 아무도 안 알려준 거예요. 재미의 정체가 뭘까? 대부분의 강의에서는 당연히 재미라는 것이 어딘가에 있고 그 재미있는 작품들은 이런 특징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퉁치고 넘어가지만 정작 재미 그 자체가 정체가 뭔지를 얘기해주는 작법서나 강의는 못 만나봤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저는 그게 너무 궁금했거든요. 왜냐면 여기 많은 분들이 독자들에게 재미를 선사해야 작가로서 계속해서 직업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건 당연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자신이 판매하고 있는 상품에 대해서 정체를 모르고 있는 판매자는 별로 없습니다. 예. 보통은 내가 지금 판매하고 있는 게 어떤 건지, 이게 왜 좋은지, 누가 원할지를 다 알고 있어야 판매를 잘하죠. 대부분의 판매들은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작가들, 소설가, 감독, 웹툰 작가, 이 작가들은요, 정말 내가 독자에게 판매하고 싶은 핵심적인 가치가 재미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정확히 그 재미가 뭡니까라고 물어보면 답을 어떻게 할지 되게 어려워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스스로에게 한번 영상 보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재미를 좀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 저는 솔직히 말하면 뭐라고 답해야 될지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정신 나간 짓을 했습니다. 그게 대략 한 10년, 10년 전? 9년 전? 막 그때였어요. 마침 아르바이트도 잘리고요. 당시 연애하던 여자친구에게서 차이고요. 뭐 여러 가지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연재를 제가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전부 다 거절당해가지고 시간이 아주 많았어요. 저는 시간이 아주 많아서 정신 나간 짓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어떤 일을 했냐? 당시 제가 갖고 있던 만화책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만화책 좀 모아 보셨다 하시는 분들은 감이 좀 오실 텐데 천 단위가 아니라 만 단위였어요. 만화책이 만 단위라는 건 사실 말도 안 되는 숫자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어지간한 공간의 벽을 두 겹으로 채워도 남는 게 만 단위예요. 근데 그 만화책들을 보고 있는데 그 만화책들이 전부 다 굉장히 재미있는 만화책들은 아니었거든요. 그 중에 제가 좋아하는 작가라서 산 책도 있었고 그냥 그림이 예뻐서 그림 좀 보려고 산 책도 있었고 그러니까 다양하게 섞여 있었죠. 그 중에서 이건 누가 봐도 너무 재밌는 만화. 이건 정말 안 본 사람은 있을지 모르지만 일단 본 사람들은 입을 모아서 너무 재밌지라고 말할 그런 만화들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대부분 돈을 아주 많이 번 만화들이고요. 근데 지금 채팅창에서 제가 지금 특강 말하는 도중에 채팅창이랑 소통을 많이 못해가지고 죄송해요. 사실 저도 굉장히 편안한 라이브 위주로 하다가 이 온라인 특강, 멘토 특강을 이렇게 각 잡히게 한 건 처음이라서 뭐 알아서 편집을 잘 해주시겠죠? 네. 여무님 말씀대로 그 당시에 솔직히 말하면 만화방을 차려도 될 만한 만화책 숫자였어요. 물론 이게 잘 대여가 잘 될지는 모를 만화책들이 많았지만 어, 그래서 그런 책들을 다 고르기 시작했어요. 이따가 특강 다 끝나고 나서 여러분 채팅창하고 소통하고 대화하고 질문 답변 받는 시간이 또 있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보지 못하고 있어도 이해해 주십시오. 그죠? 여무님 드래곤볼이나 슬림덩크 같은 그런 책들이죠. 소위 예를 들면 뭐 지금으로 치면 이제 뭐 원피스나 뭐 정말 잘 팔렸고 다들 재밌다고 얘기하고 별로 의심하지 않는 그런 만화들 그걸 다 고르기 시작했어요. 그 만 단위의 만화책 중에서 그런 만화들만 전부 골라내서 한쪽에 책장을 비워놓고 거기 전부 다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대략 한 3,000종 정도가 나왔습니다. 3,000종.
삼천종에 아주 재밌는 만화들이 모여 있는 거야. 쭉 제가 모아놓고 이렇게 봤어요. 그 책장을 쭉 봤는데 정말 천차만별이었습니다. 뭐 호러, 이토준지의 호러부터 정말 달달한 로맨스까지, 장르부터 국적부터 정말 뭐 하나도 공통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만화들은 지금 공통점이 하나가 있죠. 바로 엄청나게 재밌는 작품들이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거기 있는 삼천종의 만화들의 공통점을 지금 딱 봤을 때 안 보이는데, 만약에 내가 그것들을 뽑아낼 수 있다면, 정리만 할 수 있다면 그게 흔히들 말하는 그 재미의 기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한 10년 전, 9년 전의 얘기입니다. 제가 아직 수염이 없을 때죠. 그 작업을 하는데 굉장한 시간이 들어갔습니다. 자, 거기 있는 삼천종의 만화의 줄거리를 전부 다 한 줄 혹은 두 줄로 요약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만화의 줄거리를 한 줄이나 두 줄로 요약하는 게 뭐가 어렵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하지만 방금 말씀드렸죠. 어떤 만화들이라고 했죠? 정말 재밌는 만화들입니다. 그럼 이제 스토리를 정리하고 요약해야지. 그리고 그 만화책을 딱 뽑아버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으세요? 다음 날이 됩니다. 너무 재밌기 때문에 계속 보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집중을 해서 공부를 위해서 스토리를 요약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너무 재밌는 만화들은 그런 힘이 있죠. 독자가 어떤 목적을 갖고 그 만화책을 보건 그 목적을 잊게 만드는 흡입력이 있잖아요. 시간이 순삭되는 거죠. 언제 해가 졌지? 언제 해가 떴지가 되는 거죠. 바로 다음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그 삼천종의 줄거리들을 요약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비트의 모든 것님 오셨군요. 안녕하십니까. 제가 존경하는 뮤지션님이십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묵묵히 그 줄거리들을 요약했을 때 저는 사실 어렴풋이 결론이 나왔었어요. 내가 궁금해했던 재미의 핵심적인 요소가 여기 이건가? 라는 느낌이 왔었어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는 그 당시에 굉장히 시간이 많았습니다. 연애도 끝났고 알바도 끝났고 연재는 안 되고 시간이 넘쳐났기 때문에, 그리고 저 자신과 했던 약속도 있으니까요. 일단 끝까지 가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도합 6개월 남짓한 시간이 걸렸어요. 여러분 대충 얼추 계산해 보시면 삼천종의 이야기를 정리하는데 6개월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속도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루 종일 만화를 보고 분석하고 요약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반년이 지났습니다. 제 손에는 지금 3,000개의 스토리가 있죠. 모두가 재미있다고 얘기했던,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재미있는 한두 줄짜리 줄거리가 3,000개가 지금 제 손에 있는 거예요. 그 3,000개의 3,000줄의 이야기를 쭉 보고 있는데 두 가지 이유로 굉장히 놀랐어요. 너무 놀랐어요. 첫 번째로 놀란 이유는 그 3,000줄의 줄거리 요약본이 하나의 예외도 없이 전부 다 정확히 똑같은 형식으로 쓰여 있었다는 거죠. 같은 형태의 문장으로 쓰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로 놀란 이유는 그 문장을 제가 예전에 수없이 많이 봤던 작법서들 첫 챕터에서 모두가 얘기했었다라는 것이었죠. 무슨 말이냐면 제가 그 전에 혼자서 작법서도 보고 강의도 듣고 했을 때는 첫 파트에서 그 문장이 나오면 뭐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어 이러면서 넘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줄거리를 요약하고 한 줄로 만들어 보고 그걸 반년 동안 반복해 보고 나서 다시 예전에 봤던, 정말 여러 번 봤던 그 문장으로 돌아왔더니 그전에는 몰랐던 게 보였다는 얘기죠. 그 형식, 뭐 이미 작법서 꽤 보신 분들 혹은 경험이 좀 많으신 작가님들은 그 형식이 뭔지 다 아세요. 그 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 들으면 그게 뭐야 할 만한 너무나 당연하고 상식적인 형식입니다. 그 형식은 바로 이렇습니다. 너무 기대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채팅창에서? 들어보시면 놀란다니까요. 너무 당연해서. 중요한 건 그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건 그 형식 뒤에 나올 그 다음 질문. 오늘 특강의 주제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 형식은 다음과 같아요. 누군가가 무언가를 간절하게 원하는데 얻는 게 굉장히 어렵다. 이겁니다. 누군가가 뭔가를 엄청 원하는데 얻는 게 어렵다. 자, 어떠세요, 여러분?
그게 뭐야 싶은 표정을 지금 다 짓고 계시죠? 하지만 제가 여기 한 가지 질문을 더 해볼까요?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오늘 멘토 특강의 주제죠. 왜 그럴까요? 방금 말씀드렸던 형식까지는 많은 분들이 경험에 의해서 혹은 공부에 의해서 다 알고 계세요. 누가 뭘 원하고 원하는 걸 얻는 게 어려우면 재밌는 플롯이 나오지. 이건 상식처럼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만약 그것도 모르셨다면 지금 알아두시면 돼요. 이거는 조금만 이야기를 만들다 보면 감각적으로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이야기 스토리텔링의 첫 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보면 굉장히 당황하게 돼요. 왜 그럴까요? 왜 그 수없이 많은 3,000개의 이야기들, 그 수없이 많은 시장에서 성공했고 모두가 재미있다고 얘기했고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돈도 많이 벌었던 그런 작품들의 줄거리가 하나같이 그 형식으로 쓰여 있을까요? 지금 연무님 말씀대로 얼핏 생각하면 당연하죠. 나는 해적왕이 될 거야. 다음 페이지에서 해적왕이 되었다. 재미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안 하면 재미가 없다는 건 누구나 알아요. 그런 방식으로 집요하게 고민을 시작하는 건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그 질문을 던지는 거죠. 왜 그럴까? 안 그러면 재미없으니까라는 말도 맞지만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고 싶은 거예요. 저는. 지금 제가 저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물어보고 있죠. 그게 바로 작법서를 공부하거나 어떤 이론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진짜 효과를 보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질문인 겁니다. 해답은 의외로 간단했어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에게 제가 만약에 지난주 오늘 같은 요일 점심 메뉴가 뭐였는지를 여쭤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억을 못합니다. 하지만 재미있게도 몇 살이 됐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순간들이 언젠가요? 라고 제가 물어보잖아요. 놀랍게도 방금 얘기했던 형식의 문장으로 기억을 떠올리세요. 어렸을 때 무언가를 너무 갖고 싶었는데 그날 저녁에 아빠가 퇴근하면서 사왔어요. 어떨까요? 기분이 좋겠죠. 하지만 그날을 인생의 기억으로 가지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이성이 나에게 관심을 표현해요. 사귀재요. 기분은 좋겠죠? 하지만 과연 그 순간을 우리가 일생의 사랑을 만난 순간으로 기억할까요? 아닙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보통 수많은 경험들을 하지만 그 중에서 방금 전에 얘기했던 내가 무언가를 몹시 원했는데 얻는 게 굉장히 어려웠던 그 순간들을 골라서 기억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정말로 재미있는 이야기의 그 형식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 모두가 어느 나라에 살건 어떤 나라 말을 쓰건 성별이나 나이가 어떻게 되건 상관없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기억하는 형식이란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어렸을 때 첫사랑이 그랬고요. 입시가 그렇고요. 가끔가다 나쁜 짓 하다 걸렸을 때 혼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던 그 기억도 같은 형식이죠. 입시 다음은 취업도 그런 형식입니다. 그 다음 승진이 있고요. 육아가 있을 거예요. 그 외에 수없이 많은 각자의 그런 순간들이 있겠죠. 뭔가를 되게 원했는데 얻는 게 쉽지 않았던 순간들. 다시 말하면 작법서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계속해서 정말 과연 그럴까? 왜 그럴까를 고민하다 보면 이 지점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스토리를 웹소설이나 웹툰을 만드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시간을 좀 죽이게 해주고 싶어서일 수도 있고요. 감동을 주고 싶어서일 수도 있고 웃겨주고 싶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하지만 공통된 한 가지 목적이 있다고 하면 지금 우리의 삶을 조금 벗어나게 만들어주는 목적이 다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 지금 웹툰 작가가 되고 싶어가지고 맨날 마감만 하고 놀고 싶은 사람과 놀고 싶을 때 놀고 싶은 곳에서 놀지 못하고 살고 있는데 혹은 나는 어떤 종류의 친구를 몹시 갖고 싶은데 내 주변의 친구들을 둘러보니까 난 틀려먹었어. 그런 친구들은 내 주변에 없어.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어떤 만화를 볼 때만큼은 진짜 이런 멋있는 친구 내가 갖고 있는 것 같고 왠지 그런 느낌을 갖지 않으세요? 다시 말하면 이야기가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힘 중에 하나는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모든 불만을 조금 넘어서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내 삶을 내가 스스로 평가했을 때 과연 100점짜리 삶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대부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 몇 점 같아요? 나는 내 삶이 한 100점 만점이 한 120점이야 이렇게 말하는 분들 거의 없어요.
그런 분들은 적어도 웹툰 작가를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주 행복하게 누워가지고 닌텐도 스위치를 하고 있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삶에 굉장히 박한 점수를 주세요. 네, 뭔가 불만이 있는 거죠. 아주 쉬운 말로 하면 대리만족과 감정이입, 이 두 가지를 위해 우리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재미있죠. 작가들은 그래서 독자들에게 자, 지금부터 당신은 어떤 살인사건에 휘말린 어떤 고등학생의 얘기를 보게 될 텐데요. 당신이 살인사건에 휘말린 적이 없어도 당신이 고등학생이 아니어도 조금만 보다 보면 1, 2, 3화만 보시면 마치 당신 자신의 얘기를 보는 것처럼 느끼게 될 겁니다. 라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웹툰 작가들이 하고 있는 작업의 사실은 정체입니다. 당신이 어디에 사는 누구건 간에 지금 보고 있는 이야기는 곧 당신의 얘기가 될 거다. 라는 거짓말이죠. 이 거짓말을 실감나고 멋지게 성공시킬수록 독자들은 정신없이 빠질 거고요. 초반에 그 거짓말에 실패하게 되면 작가가 어떤 걸 보여줘도 아마 성공하지 못할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에 작가가 어떤 이런저런 기술들을 써서 1, 2, 3화 동안 독자가 이거 내 얘기 같아. 그러니까 뭐 무의식적으로든 뭐든 간에 내 얘기 같은데 라는 느낌으로 몰입하게 만드는데 성공했다면 그 뒤에 그 작가는 아주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독자를 울리고 싶다. 주인공을 울리면 됩니다. 왜죠? 자기 얘기니까요. 이미 독자에게는. 독자를 웃기고 싶잖아요? 주인공을 웃기면 됩니다. 독자를 화나게 하고 싶으면 주인공을 분노하게 하면 돼요. 왜일까요? 이미 자기 얘기가 됐기 때문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 부분에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인공이 아무리 분노하고 있어도 독자들은 만화를 스크롤을 내리면서 뭐 이런 걸 보고 화내고 그러나 사회생활 안 해봤나? 뭐 이렇게 남 얘기처럼 봐요. 재미가 없는 거죠. 왜? 이미 이거 남의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작가들이 하고 있는 모든 테크닉, 작법, 모든 종류의 기술들은 사실 그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독자에게 당신이 어디 사는 누가 됐건 이건 당신의 얘기입니다. 라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나오죠. 이게 당신의 이야기라면 이 중에 누가 당신일까요? 이게 작법의 첫 줄에 나오는 그 유명한 문장의 핵심적인 의미입니다. 이게 내 얘기야. 그럼 이 중에 누가 나지? 그래서 독자들은 무조건 어떤 이야기를 보건 간에 누가 주인공인지를 먼저 찾는 겁니다. 영화라면 앞으로 2시간 동안, 만화라면 앞으로 몇 분 동안 나를 집어넣고 이입하고 따라갈 인물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에반게리온의 엔트리 플러그 같은 것이지요. 내가 올라탈 사람이 이 중에 누굴까? 그리고 아주 안락하게 올라타는데 성공해야 주인공이 화를 낼 때 나도 화가 나고요. 주인공이 기쁘면 나도 기쁘고요. 주인공이 누군가를 무찌르거나 이기면 나도 쾌감을 느낄 거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아까 전에 처음 얘기했던 작법서의 유명한 문장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죠. 작법서에서는 주인공은 욕망이 있어야 된다. 욕망은 선명할수록 좋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지망생들이 그치 맞는 말이지 당연한 얘기지 하고 넘어가는 동안 저는 굉장히 집요하게 과연 그럴까 왜 그럴까 정말 그럴까 라는 고민을 몇 년 동안 던져봤죠. 그 결과 어디까지 빙 돌아서 왔냐면 재미의 핵심적인 요소는 무언가를 되게 원하는데 얻는 게 어렵다는 그 형식적인 문장에 있다는 걸 알았다고 했어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우리 삶이 그렇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어떤 독자가 여러분의 웹소설을 1화를 처음 만났습니다. 그 독자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한국에 사는 30대 남자인데 이 만화의 주인공은 북유럽에 사는 60대 여자예요. 아무리 봐도 나랑 닮은 게 없는걸? 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방금 전에 얘기했던 어떤 순간 무언가를 강렬하게 원하기 시작하고 그 주인공이 그 북유럽에 사는 60대의 여성이 무언가를 간절하게 원하기 시작하고 그걸 얻는 게 어려워지면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랑 전혀 닮은 점이 없는 주인공인데 나도 저런 적이 있었어 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왜죠? 아까 얘기했으니까요. 우리는 우리 삶을 그 문장의 형식으로 기억한다고 했잖아요. 첫사랑이 됐건 입시가 됐건 뭐가 됐건 그런 형식의 어떤 순간들을 우리는 다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지점, 아주 깊은 지점에서부터 우리는 이 얘기는 내 얘기 같다.
라는 느낌을 막연하게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주인공한테 뭔가 응원을 하게 되고 주인공 자리에 날 이입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게 되면 아주 간단하게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주인공에게 욕망이 없으면 방금 전에 얘기했던 내가 기억하는 내 삶의 어떤 경험을 가져올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제가 지금 얘기한 것 이외에도 작가들 혹은 이론가들은요, 왜 주인공에게 욕망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수십 가지 수백 가지 해석을 내놓고 있어요. 하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저랑 똑같은 종류의 질문을 던져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론을 내건 작법서에서 어떤 원칙을 말하건 굉장히 집요할 정도로 현실적인 대화였다면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울 정도로 집요하게 과연 그럴까? 왜 그럴까? 라는 질문을 던졌다는 것이죠. 고만 작가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물이 주인공인 만화도 감정이입이 쉬운 거예요. 심지어 동물이 아니라 무생물이 주인공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무생물을 의인화해서 눈, 코, 입 그려놓고 갑자기 걔가 뭐가 있을까요? 나의 핸드폰이 지긋지긋해, 맨날 이 핸드폰 케이스야, 새로운 핸드폰 케이스 어떻게 못 입어보나? 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나도 이런 적이 있었어 라는 느낌을 받는 겁니다. 즉 중요한 건 뭐죠? 인간이냐 아니냐, 동물이냐 생명체냐, 어느 나라 사람이냐가 아닙니다. 성별이 뭐냐도 아니에요. 뭘 원하고 있지? 그리고 지금 그걸 왜 얻지 못하고 있지? 이겁니다. 그 지점에서 우리들은 우리 인생에, 우리 삶에 나도 그런 적이 있었지라는 경험을 소환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게 오늘의 예시였습니다. 처음에 얘기했던 오늘 멘토 특강의 주제문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죠. 사실 작법이라는 것은 또 되게 중요한 예시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지금 현재 10대, 20대 분이라면 이름만 들어보고 안 봤을 수도 있는 역사적인 걸작 만화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슬램덩크란 만화가 있습니다. 나이대에 따라서 슬램덩크 누가 안 봤어? 당연히 봤지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요즘에 또 많은 분들은 슬램덩크 전설로만 듣고 안 읽어보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자, 슬램덩크 본 사람이건 안 본 사람이건 누구나 알고 있는 짤이 하나 있죠. 자, 슬램덩크의 주인공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강백호라는 고등학생입니다. 빨간 머리 남자아이죠. 누가 봐도 주인공 같고요. 주인공으로서 아주 멋지게 활약도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이 슬램덩크 전체 스토리를 통해서 딱 한순간 주인공 자리를 강백호가 뺏기는 순간이 있습니다. 독자들은 이 순간만큼은 주인공이 아니라 다른 캐릭터를 주인공처럼 느끼는 순간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죠? 여러분이 정말 잘 알고 있는 그 짤방 있죠. 네. 포기하면 편해 말고. 바로 최유민님 말씀하셨던 감독님 농구가 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는 순간의 정대만입니다. 그 순간만큼은 강백호보다 훨씬 더 무언가를 강렬하게 원하는 게 정대만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 이 원칙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초보 작가들은 주인공 옆에 있는 조연에게 너무 애정을 쏟은 나머지 주인공보다 그 주인공의 친구 혹은 어떤 조연이 뭔가를 훨씬 더 강하게 원하게 만들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때부터 그 조연의 인기는 올라가겠지만 조연의 인기가 올라가면서 만화의 인기는 떨어집니다. 왜죠? 주인공에게 이입하고 따라왔는데 주인공이 주인공 자리를 뺏겼거든요. 그래서 능숙한 작가들은 그런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어디에서 나온 걸까요? 경험으로 알게 된 작가들도 많지만 저 같은 경우는 작품서에서 자꾸 반복해서 나오던 그 한 줄의 문장을 집요하게 물고 뜯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처음 얘기했던 오늘의 멘토 특강의 주제문으로 돌아가서 정리를 좀 해볼게요. 길지 않은 좀 짧고 굵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작법서를 볼 수도 있고요. 작법 강의를 들을 수도 있고요. 유튜브에서 어떤 걸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종류의 이론들은 어떤 분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되고 알고 있던 것들을 정리해주는 효과가 있지만 또 많은 작가님들 같은 경우는 이런 건 다 의미 없어. 이런 건 다 쓸모없어. 사실은 어떻게 예술을 작법으로 가르칠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느 쪽에 속한 입장이시건 간에 누가 그런 종류의 작법, 원칙, 모델, 이론 같은 것들을 말한다면 그리고 그게 만약에 뭔가 맞는 소리 같이 들린다면 가장 많은 걸 배울 수 있는 방법은 일부러 의심해 보는 겁니다. 작법서의 모든 문장을 의심하고 그 의심에 대해서 나름대로 결론을 내릴 수 있다면 그 왜라는 질문을 한번 거쳐서 나온 문장은 엄청나게 내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예시는
주인공에게는 욕망이 있어야 된다라는 너무 당연한 얘기를 가지고 들었지만요. 여러분들이 만약 오늘 제가 공유드린 이 내용에 좀 공감을 하시게 된다면 거의 어마어마하게 많은 종류의 문장들의 이 방식을 적용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야기는 3장 구조로 되어 있다. 정말? 왜 그래야 되지? 그뿐이 아닙니다. 뭐 주인공에게는 갈등이 필요하다. 갈등이 없으면 안 되나? 이야기의 중후반부 4분의 3지점에서 주인공은 뭐 나락으로 떨어져야 된다. 주인공에게 실패의 경험이 필요하다.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콘티를 짤 때도 장소가 이동하면 마스터 컷을 그려줘야 된다. 대화신이 길어지면 앵글을 틀어줘야 된다. 이 수많은 것들을 여러분이 접했을 때 과연 그럴까? 왜 그렇지? 라고 되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보통 바로 답이 안 나올 수도 있지만 계속 질문을 갖고 사는 동안 남들이 경험으로 3년에 걸쳐 깨달았던 것을 그 질문만 가지고도 굉장히 빠르게 핵심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거. 그걸 저는 작법을 여러 번 봤던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권해드리고 공유를 해보고 싶어서 오늘 멘토 특강의 주제를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평소에 제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브를 하고 주제에 대해 얘기하는 자리랑은 조금 다르죠. 정말 무슨 강의 같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하면 이런 느낌입니다, 여러분. 맨날 되게 하나만 하는 소리나 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도 이렇게 진지한 얘기를 할 땐 진지합니다, 여러분. 관련된 다양한 질문들이 채팅창을 통해서 나올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어요. 오늘의 멘토 특강을 위해서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주신 일방통행님과 신영재님과 재밌다고 해주시는데 정말 재밌나요, 이런 얘기가? 만약에 이 얘기가 재밌다면 지금 되게 열심히 뭔가 웹툰을 만들어 보려고 공부를 하고 계시는 분들일 거예요. 지금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나눈 얘기는 사실은 직접 창작을 위해서 고민하시는 분이 아니면 되게 재미없을 수 있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지금 뭔가 재밌는 이야기, 매력적인 주인공을 만들어 보려고 고민을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들이라면 생각보다 신선한 얘기 혹은 재미있는 얘기로 들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전에 많은 질문들을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채팅창에 계신 분들도 실시간으로 저에게 오늘 제가 공유드렸던 내용 관련이 돼 있건 관련이 없건 질문을 던져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릴 거고요. 또 사전에 미리 모아주셨던 질문을 먼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